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Oh,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 Can we take our time? I wanna savor us. Every thought on my mind of you and I getting together. I gotta tell ya, I gotta tell ya, I wanna love ya, I wanna love ya. So come on over, come on over. I wanna touch, kiss ya. 이재승입니다. 저희는 전라남 도 산하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 업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17개 이행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부서이고, 촌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는 오늘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실상은 지속가능 발전이 과연 모르길래 이렇게 귀찮게 하지?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고 있는 걸 왜 또 이렇게 교육을 하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 방향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80억 인구가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50년 전부터 외쳐왔던 것들이 지구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우리가 조금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실상 많았던 건데, 50년 전부터 이런 우려된 사항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이제 놓쳐버려가지고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서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이 지구촌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루도 멀지 않고 TV 화면을 키면 모든 내용들이 지구의 인류에 역행하는, 힘들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지구의 193개국이 2015년에 결의한,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이 17개 목표 169개 세부 사항까지를 이행을 하자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미 1990년대 이전에 다 60%, 70% 다 완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 가서 살고 싶다. 야, 우리 유럽에 가서 살까?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지 않니?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미 개발도상 국가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모든 그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물조차도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이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멸망론까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고 끝나버린다면 이 인류 80억 인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징조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내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우리 후세들한테 남겨줄 크나큰 보물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때마다 출장을 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완도의 이 청정, 바람도 세고, 제가 조금 이제 업무에 좀 힘들었던 것을 덕분에 완도에서 좀 힐링도 하고, 일부러 완도에서 맛있는 것도 좀 일부러 먹고 가고, 그런 가능성 위기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장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명제를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성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딱 세 사람만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우리 완도군에서 또 군정을 오시거나 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 특히 이제 해양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변화,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기후 환경의 변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훨씬 더 피부로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20세기형 발전 전략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제가 또 명제를 던져드리면서 밑에 제가 이제 이런 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20세기 경제학에서는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는 불가피한 거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니까 그것은 그러려니 하고 무시해야 된다. 일정한 성장이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해결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경제 이론의 논리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철저히 기업들은 환경 오염에 외면한 기업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것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가장 기업의 수익을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21세기로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부가 야 제발 환경 좀 신경 써라. 옛날에는 20세기 때는 정부가 기업을 막 단속하러 다녔죠. 단속하러 다녔습니다. 환경 오염 이제 폐기물 버리는 기업들을. 요즘은요 정부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더 그냥 이제 속된 말로 안달이 났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에 보시면 이런 거 아시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거, 유럽 연합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학생들에게 탄소세라는 개념으로 가르쳤었거든요. 탄소세. 그런데 이제 세금이라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크니까 이 유럽 연합의 국가들이 교묘하게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자, 우리 유럽 연합의 기업들은 친환경, 저탄소 생산 시스템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유럽연합 밖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은 만약에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거나 또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들어오려면은 그만큼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할수록 상당히 많은 기술 투자와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죠. 유럽은. 우리는 그렇게 비용 들여서 이렇게 저탄소 산업으로 가는데, 중국이나 이렇게 개도국이나 한국도 포함해서 니네들은 그렇게 저탄소를 하지 않고 니네 제품들은 너무 탄소 배출이 많지 않았느냐, 그 갭에 해당되는 만큼 유럽 올 때는 돈 내라, 이렇게 된 것이죠. RE100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우리 완도군의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임하셨으면, 이건 제가 이렇게 아까 케이트 레이워스도 이런 식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 정의를 강조하는데, 자, 지속가능 발전은 이 정의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 1번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 그 이유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는 평등한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지속가능 발전이 어렵다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성 지표를 잘 관리해가지고 완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역이다, 지속가능성 글로벌 스탠다드 지역이다, 전 세계에다가 알리면은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 또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제가 올해 거의
거의 그냥 그 제주 도정에 이걸 지금 기본 전략을 도청 공무원들하고 제가 뭐 이제 직접 가기도 하고 좀 안 되면은 어쨌든 비행기가 없으면 이제 줌을 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제주 도청에 갑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지금 제주도는 이걸 가지고 가장 위에 지사의 가장 특별 보좌관이 이걸 올인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만들어서 제주도를 2040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제주도에 사람이 오고 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전략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올 초에 도지사님하고 간부 100여 명만 딱 과장급 이상 100여 명 모셔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제주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도를 보니까 지난 3월 10일자로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조례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면은 거의 또 조례가 그냥 거의 사문화되는 조례들도 많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일을 해야죠. 조직이 돌아가야 되겠죠. 다행히 완도는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이제 총괄하고 있고 여기 좀 아쉽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이 일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하지 않은 모델인데 이건 상당히 자칫하면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아주 죄송스러운데 그 위원분들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심사, 분석, 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뭐 좋은 말씀하고 가고 점심 먹고 가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청남도 그 위원회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한 분들인데도요, 어렵다 해가지고 거의 분기별로 제가 특강을 했어요. 위원 대상.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들 제대로 해야 됩니다. 2주 전에서도 또 워크샵 하고 왔어요. 위원들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기본 전략, 추진계획, 요 평가 부분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 그냥 해당 없다고 써놔버려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기본 전략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되죠. 요것을 어떤 지역은 이제 우선 공무원분들께서 야,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용역 주자. 용역을 줬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느냐, 안 된다. 저는 3대 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행정이 혁신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으로 SDG 체계를 완전히 정립해야 된다. 모든 행정에 각 부서별로. 그리고 완도 국민들이 지속가능 발전, ESD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죠. 완도 국민의 지속적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에서부터 국민 전체. 그리고 완도에 이제 산업들이 있다 그러면은 ESG 경영 체계로 전환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맞물려 가면은 완도는 완도만의 지속가능 발전의 모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